오늘도 길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나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기도 전부터 안에서는 발소리가 들리고 문을 여는 순간 반려견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빙글빙글 돌며 펄쩍펄쩍 뛰고 낑낑거립니다.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 가방을 던져두고 무릎을 굽혀 아이를 끌어안으며 하이톤의 목소리로 우리 강아지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격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스스로 반려견과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다정한 보호자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방금 현관에서 한 그 벅찬 인사가 당신의 반려견을 만성적인 불안과 분리불안증으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반대로 반려견을 진정시키겠다며 문을 열고 들어와 개를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이른바 무시하기 훈련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역시 반려견의 신경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학대나 방치가 아닙니다. 오직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행동, 혹은 훈련을 잘 시키겠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매일의 귀가 습관이 반려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단 10초의 귀가 규칙을 알게 되시면 그동안 퇴근 후 현관에서 반려견을 대했던 방식을 깊이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동시에 반려견과 당신의 저녁 시간이 마법처럼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감정적인 훈육을 빼고 명확한 규칙으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쌓아가는 곳, 반려의 정석입니다. 본격적인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반려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왜 반려견은 거실 한가운데나 푹신한 소파가 아니라 굳이 차갑고 딱딱한 현관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걸까요? 반려견에게 현관문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신의 영역인 안전한 내부와 알 수 없는 외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취약한 경계선입니다. 야생에서 개들의 조상은 무리의 안전을 위해 영역의 입구를 가장 중요하게 감시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 낯선 냄새, 잠재적인 위협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출근을 위해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반려견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절대적인 안전기지 Secure Base가 사라집니다. 반려견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가장 취약한 그 경계선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돌아와 문이 열리는 순간 반려견의 심박수는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극적으로 떨어지며 신경계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반려견이 현관에서 보여주는 그 격렬한 몸짓은 단순한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했던 하루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안전해졌음을 온몸으로 선언하는 생물학적인 안도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 안도의 순간을 보호자가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반려견의 그 미친 듯하다. 흥분 상태를 보호자가 똑같이 하이톤의 목소리와 과격한 스킨십으로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고 예뻐라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같이 뛰며 흥분하는 그 순간 반려견의 신경계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될까요? 반려견은 보호자의 감정 단서를 읽는데 천재적입니다. 반려견의 뇌는 보호자의 그런 과잉된 에너지를 확인하며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이토록 거대하고 엄청난 감정적 이벤트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반려견의 뇌는 당신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와 벌어질 그 감정적 폭발을 기대하며 하루 종일 극도의 긴장과 각성 상태, 어라우저를 유지하게 됩니다. 신경계가 끝없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견이 짖고 물건을 물어뜯고 현관문 앞을 긁는 등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이유 중 상당수는 혼자 있는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귀가할 때 만들어내는 그 과도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되어 신경계가 차분해지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를 불안한 각성의 의도치 않은 강화, inadvertent reinforcement of anxious arousal 라고 부릅니다. 흥분은 행복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흥분한 반려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치솟아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된 상태이며 보호자가 이를 같이 증폭시키면 반려견은 영원히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동하면 될까요? 많은 인터넷 정보나 과거의 훈련 방식들은 반려견이 흥분해서 뛸 때는 완전히 무시하고 등을 돌려라, 조용해질 때까지 눈도 마주치지 마라 라고 조언합니다.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야생개과 동물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리 구성원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행하는 재회의식, 미유니언 리추얼은 생존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필수적인 생물학적 프로토콜입니다. 이 재회의 순간은 당신 반려견의 하루 중 가장 정서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들어왔을 때 반려견은 당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신이 여전히 이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등을 돌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견은 자신이 가장 취약하고 절실한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완벽한 사회적 거절을 당했다고 느낍니다. 반려견의 뇌는 당신이 흥분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자신을 무리해서 밀어내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빈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베터너리 메디슨인 비에나의 연구에 따르면
귀가시 보호자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한 반려견들은 보호자에게 따뜻하고 차분한 인사를 받은 반려견들에 비해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흥분을 잠재우려던 당신의 무시가 오히려 반려견의 가슴속에 깊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의 응어리를 남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같이 흥분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된다면 현관문을 열고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을 맞이하는 첫 순간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시각의 동물이지만 개는 후각의 동물입니다. 인간의 후각 수용체가 약 600만 개인 반면 반려견의 코에는 무려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영역은 인간보다 비율적으로 40배나 더 큽니다.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반려견이 가장 먼저 달려들어 당신의 바지가랑이와 신발, 손의 냄새를 미친 듯이 맡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가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반려견은 당신이 오늘 하루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다른 동물을 만나지는 않았는지, 심지어 당신의 땀과 호흡에 섞인 화학물질을 분석하여 당신이 오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까지 완벽한 후각적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의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외출 후 돌아온 보호자의 몸에 묻은 낯선 냄새를 자신이 기억하는 보호자의 본래 체취와 비교, 분석하며 일종의 보안 검사를 수행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안전하게 살아 돌아왔으며 여전히 매가하는 그 냄새를 가진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화학적으로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당신이 옷을 갈아입거나 손을 씻기 바빠 반려견을 미쳐낸다면 반려견은 이 필수적인 정보 수집의 과정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되고 하루 종일 기다렸던 궁금증과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해 더욱 헥헥거리며 당신의 뒤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반려견의 본능적인 제외의식을 존중하면서도 신경계를 각성시키지 않고 차분한 안정감을 주는 궁극적인 해결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10초의 귀가 규칙입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경이롭습니다. 1. 침묵과 진입 0에서 3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이톤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평온한 발걸음으로 들어와 가방이나 짐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차분한 에너지가 내가 돌아온 건 아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일상일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반려견의 뇌에 첫 번째로 전달합니다. 2. 높이 맞추기와 코의 대화 3에서 6초. 짐을 내려놓았다면 흥분해서 방방 뛰는 반려견에게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밀어 머리를 만지려 하지 마세요. 이는 위협으로 느껴져 흥분을 가중시킵니다. 대신 한쪽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춰 반려견의 눈높이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손등을 가만히 내밀어줍니다. 그러면 반려견은 당신의 손과 얼굴, 옷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실 것입니다. 이 3초의 냄새 맡기, 즉 정보 수집, 인테이크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냄새를 확인한 반려견의 신경계는 그제야 안도하며 1차적인 흥분 스위치를 끄게 됩니다. 3. 접촉과 회복 6에서 10초. 냄새 맡기가 끝나고 반려견의 몸이 살짝 이완되거나 당신에게 몸을 기대어 온다면 그때 비로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녀왔어,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머리가 아닌 턱 아래나 가슴, 귀 밑통을 느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반려견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둘 사이에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쏟아져 내리는 시간입니다. 단 10초.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10초의 온전한 집중과 차분한 교감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평소의 일과를 시작하세요. 반려견은 더 이상 낑낑대며 당신을 조르거나 집안을 서성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로 했던 생존의 확인과 안전한 리더의 복귀를 완벽하게 승인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발밑에 안도하며 평온하게 엎드릴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 그 문 너머에는 몇 시간 동안 오직 하나의 발소리만을 기다려온 심장이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귀가는 하루 중 가장 거대한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그 이벤트가 혼란과 흥분 혹은 거절과 슬픔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차분한 안도와 깊은 신뢰의 시간이 될지는 오직 보호자인 당신의 10초에 달려 있습니다. 반려견은 당신의 감정을 읽는 천재이지만 당신의 변덕을 견딜 수 있는 초능력자는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구조와 명확한 10초의 규칙을 매일 제공해 주세요. 감정적인 과잉 행동을 빼고 일관되고 따뜻한 규칙이라는 울타리를 쳐줄 때 반려견은 그 울타리 안에서 세상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현관문 앞에서 반려견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고 그들의 코가 당신의 냄새를 읽도록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반려견이 완전히 다른 평온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과 반려견의 관계에 새로운 시선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감정을 뺀 명확한 규율 속에서 반려견과의 올바른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곳. 지금까지 반려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